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코어 위브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인프라 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름 중 하나죠. 네, 맞습니다.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5년 3월에 주당 한 $40? 그 정도에 상장했던 주식이 불과 몇 달 사이에 거의 $130까지 치솟았어요. 와, 정말 엄청난 상승세네요. 그렇죠.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인데 과연 이런 성장이 앞으로 한 5년? 아니 그 이상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뭐랄까 이미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뜨겁게 달아오른 건 아닌지 오늘 저희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는 회사라서 오늘 이야기 나눌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는요. 코어위브의 사업 방식, 또 그 성장의 핵심 동력, 그리고 혹시 모를 위험 요인까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가늠해보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코어위브, 여기가 처음부터 AI 기업은 아니었다면서요? 출발점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원래는 엔비디아 GPU를 이용해서 이더리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회사였어요. 아, 암호화폐 채굴이요? 네, 그랬는데 2018년에 그 암호화폐 시장이 확 얼어붙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힘들었던 기업들 많았죠. 맞아요.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코어위브는 여기서 좀 다른 길을 갔어요. 방향을 확 틀었죠. 가지고 있던 GPU 자원이 엄청 많았는데 이걸 그냥 놀리지 않고 머신러닝이나 AI 연산 처리가 필요한 곳에 빌려주는 서비스로 사업 모델을 바꾼 겁니다. 와,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네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쉬웠을까요? GPU가 많다고 해서 바로 AI 서비스 기업이 되기는 기술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겠죠. 하지만 코어위브는 과감하게 실행에 옮겼고 특히 2022년부터는 AI 인프라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약 1억 달러를 투자해서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칩 H100 GPU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데이터 센터에 구축하기 시작한 거죠. 아, H100 그때 정말 구하기 힘들었던 칩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코어위브의 좀 영리한 성장 전략이 드러나는데요. 확보한 그 비싼 H100의 GPU 있잖아요. 그걸 담보처럼 활용해서 추가 자금을 막 유치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더 많은 GPU를 사고 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겁니다. 아하, GPU가 자산이자 또 다른 투자를 위한 발판이 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 자체 GPU 인프라가 바로 핵심 경쟁력인데요. 코어위브는 이걸 통해서 아마존 웹 서비스, AWS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기존 클라우드 대기업들보다 AI 관련 작업을 훨씬 빠르고 싸게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훨씬 빠르다고요?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자기들 주장은 약 35배 더 빠르고 비용은 80%더 저렴하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35배 빠르고 80% 저렴이요? 와, 이거 뭐 거의 마법 같은 수치인데요. AWS나 애저가 기술이나 자본이 부족한 것도 아닐 텐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좀 마케팅적인 수사가 섞인 걸까요? 물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 수치는 뭐 최적의 시나리오일 수는 있겠죠.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코어위브는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 오직 고성능 컴퓨팅, 특히 AI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범용이 아니라 AI 연산에만 딱 맞춰서 설계했다. 그렇죠. 네트워크 구조나 스토리지 시스템 같은 걸 전부 AI 연산에 맞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특정 작업에서는 기존 클라우드보다 훨씬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먹혔고 특히 엔비디아의 주목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아, 그래서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그렇게 끈끈해진 거군요. 2023년에는 엔비디아가 직접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고 지금 코어위브 지분 한 6% 넘게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었잖아요. 2032년까지 코어위브 데이터 센터에서 안 팔린 용량은 엔비디아가 그냥 다 사주기로 했다면서요. 네, 파격적인 계약이죠. 이건 뭐 단순 파트너십을 넘어서 거의 운명 공동체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자기들 최신 GPU를 대량으로 사주고
또 GPU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자체를 키워줄 파트너가 꼭 필요했을 거예요. 코어위브가 그 역할을 아주 잘해주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시스코나 퓨어 스토리지 같은 다른 기술 기업들도 투자에 참여했어요. 그만큼 업계에서 코어위브의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좀 의외인 점이 있어요. 가장 큰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 MS라면서요. 전체 매출의 거의 70%를 차지한다던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니, MS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가 있잖아요. 근데 왜 경쟁 관계일 수도 있는 코어위브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 걸까요? MS AI 전략에 코어위브가 뭔가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안정적인 매출처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딱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현재로서는 MS가 자체 AI 모델 개발하고 서비스하는데 특히 오픈 AI와 협력하면서 필요한 GPU 용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건 확보하기 위해서 코어위브를 아주 중요한 파트너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체 애저 인프라만으로는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수요를 못 따라가서 외부 조달을 하는 거군요. 그런 측면이 강하죠.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MS가 자체 AI 칩 개발에 성공하거나 아니면 다른 공급처를 찾게 되면 코어위브에게는 정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의존성 문제는 코어위브가 앞으로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예요. 네, 그 리스크는 분명히 있겠네요.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근데 코어위브의 외형적인 성장은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예요. 데이터 센터 숫자만 봐도 실감이 나던데요? 네, 그렇죠. 2022년 말에는 딱 3곳이었어요, 데이터 센터가. 근데 2023년에는 14곳, 2024년에는 15곳으로 늘었고 현재는 미국이란 유럽 전역에 무려 33개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3곳에서 33곳이요. 불과 2년 사이에 10배 넘게 늘었네요? 네, 매출 성장세는 그야말로 폭발적입니다. 2022년에 1,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0억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4년에는 19억 달러로 예상돼요. 19억 달러면 2조 원이 훌쩍 넘는 돈이잖아요. 2년 만에 100배가 넘게 증가했다고요?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숫자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면 재무적으로 부담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은 괜찮은 건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일반 회계 기준 GAAP 기준으로 순손실 규모를 보면요. 2022년에 3,100만 달러 손실이었는데 2024년에는 8억 6,300만 달러 손실로 예상돼요. 손실 규모가 엄청 커졌죠? 헉, 손실이 그렇게 늘었다고요? 네. 그런데 여기에는 좀 봐야 할 게 있어요. 막대한 GPU 구매 비용, 또 데이터 센터 건설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크게 잡히고요. 또 자금 조달하면서 생긴 이자 비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 운영을 통해서 현금에 얼마나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조정 EBITDA라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삼각전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조정 EBITDA요? 네. 이 조정 EBITDA는 2023년에 이미 흑자로 돌아섰고요. 2024년에는 12억 2천만 달러로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거의 12배나 증가하는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회계상으로는 대규모 투자 때문에 손실이 커 보이지만 실제 사업 운영에서는 현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죠. 그렇군요. 회계상 손실과 실제 현금 창출 능력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물론 이 현금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막대한 설비 투자 비용이랑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또 지속 가능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겁니다. 네, 그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겠군요. 그럼 시장 분석가들은 앞으로 한 5년 정도 코어위브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전망은 상당히 밝게 보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코어위브 매출이 연평균 112% 성장할 거라고 봐요. 연평균 112%요? 매년 2배 이상씩 성장한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2027년에는 매출이 18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정 EBITDA는 더 가파르게 성장해서 연평균 120%씩 늘어나서 1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놀라운 예측치입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의 배경에는 역시 계속 짓고 있는 데이터 센터랑 식을 줄 모르는 AI 산업의 성장세가 있겠죠. 그렇죠. AI 기술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여러 산업 분야로 확산되면서 고성능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이 AI 인프라 시장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어 위브도 이런 성장을 뒷받침하려고 고객 다변화에도 힘을 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의존도를 좀 낮추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겠죠? 지난 9월에는 오픈 AI하고 기존 계약 규모를 65억 달러나 늘렸어요. 그래서 총 계약 규모가 224억 달러로 커졌습니다. 오픈 AI 계약 확대, 그건 긍정적이긴 한데, 근데 오픈 AI 역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잖아요. 이게 과연 실질적인 위험 분산 효과가 있을지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수요 충족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오픈 AI와의 관계 역시 MS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 좀 유동적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코어 위브가 확보한 전체 수주 잔고예요. 6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총 305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305억 달러요. 와,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네요. 네, 이게 단순히 현재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코어 위브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수요가 이미 예약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미래 성장에 대한 가시성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 정도 수주 잔고라면 당분간 성장 동력은 확보된 셈이겠네요.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 이면에 있는 그림자, 그러니까 위험 요인들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맞습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주식 희석 문제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자금을 계속 마련해야 하니까 추가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실제로 IPO 이후에 발행 주식 수가 이미 한 7% 정도 늘었다고 해요. 아, 벌써 7%나 늘었군요. 그리고 부채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아까 이자 비용 증가 얘기도 했지만 부채 비율이 8.4면 상당 높은 편 아닌가요? 네, 맞아요. 보유 현금이 한 12억 달러 정도인데 총 부채가 224억 달러예요. 규모 차이가 엄청나죠. 12억 달러 현금에 224억 달러 부채라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부담이네요. 네, 빠른 성장을 위해서 레버리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쓴 결과인데 이게 앞으로 금리가 변하거나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좀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확장 전략의 불확실성도 있다고요. 네, 최근에 데이터 센터 용량을 더 확보하려고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를 한 9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어요. 주식 교환 방식으로요. 그런데 이 제안이 거절당했습니다. 아, 인수가 무산됐군요. 네, 앞으로 성장을 계속하려면 다른 M&A 대상을 또 찾아야 할 텐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경쟁 환경도 봐야겠네요. 지금은 코어위브가 AI 특화 시장에서 좀 두드러지고 있지만 네비우스 같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AWS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기존의 거대 기업들이 AI 특화 인프라 시장에 더 공격적으로 뛰어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코어위브가 가진 그 선점 효과나 엔비디아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의 계약 관계가 어느 정도 방어막이 되어줄 수는 있겠지만요. 경쟁은 항상 변수죠. 네, 그럼 이런 상황들을 다 고려했을 때 현재 코어위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나요?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679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걸 앞으로 예상되는 실적하고 비교해보면 2026년 예상 매출의 6배, 2027년 예상 매출의 4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미래 매출 대비 4대에서 6배 수준이라 이게 적정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녹아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분석가들의 예측치를 바탕으로 조금 더 먼 미래를 그려보는 가상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코어위브가 2027년까지 예측된 성장률, 아까 말씀드린 매출 18억 8천억 달러, 조정 이비다 130억 달러, 이걸 달성하고요. 그 이후 2031년까지도 연평균 한 25% 수준의 견주한 매출 성장을 쭉 이어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연 25% 성장도 사실 엄청난 건데요. 그렇죠. 그리고 2030년의 주가가 그 당시 예상 매출의 5배 수준에서 거래된다고 또 가정을 하면요. 계산상으로는 향후 5년 안에 시가총액이 현지의 3배 이상인 2210억 달러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210억 달러요. 현재 가치의 3배 이상이라. 와, 물론 여러 가정이 포함된 시나리오지만 그 성장 잠재력은 정말 인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미래 예측은 언제나 불확실하고 특히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AI 분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현재 주가에 이미 이런 장밋빛 미래가 좀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고요.
코어 위브 투자는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아주 높은 AI 관련 투자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그 회계상 손실 문제, 높은 부채 수준, 그리고 추가적인 주식 희석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해요. 만약에 이런 재무적인 위험 요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이 지속 불가능한 그냥 신기루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코어이브라는 정말 뜨거운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코어이브는 폭발적인 AI 수요와 엔비디아 GPU라는 핵심 자원을 등에 업고 정말 경이로운 성장을 보여줬어요. 네, 동시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아주 강력한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시장에서 입지를 빠르게 구축했고요. 미래 실적 전망치 역시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부채 비율, 또 주식 희석 가능성, 특정 고객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 심화 같은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코어위브는 뭐랄까 엔비디아 칩이라는 로켓을 올라타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동시에 높은 부채와 특정 파트너 의존성이라는 좀 무거운 짐도 함께 지고 있는 셈이죠. 네. 코어이브의 사례는 현재 AI 인프라 시장이 얼마나 역동적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고위험 고수익의 특성을 가지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정 핵심 기술, 여기서는 엔비디아 GPU겠죠? 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어떻게 한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단순히 재무적인 측면을 넘어서 코어위브의 이런 급격한 성장은 특정 하드웨어, 즉 엔비디아 GPU에 대한 접근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AI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 소수의 특정 기업에게 기술적, 경제적 힘이 더욱 집중되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특정 공급업체에 대한 이런 깊은 의존성이 장기적으로 AI 생태계 전체에 혹시 새로운 종류의 취약점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코어위브의 미래뿐만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더 깊은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어이브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드릴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